안녕하세요. 오늘 자료 정말 흥미롭던데요. 인간이랑 AI, 둘 다 세상을 부분적으로만 본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AI가 배우는 데이터도 사실 현실 전체는 아니니까요. 음,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한계죠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랑도 되게 비슷하구나 싶었어요. 그 공통점과 한계 한번 깊게 얘기 나눠보죠. 좋습니다. 핵심은 결국 그 유한함에서 시작하는 건데요. 이 자료가 딱 세 가지 인식의 맹점을 짚어주더라고요.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을지 그런 얘기도 하고요. 네, 좋아요. 그 유사성이라는 거,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? AI랑 인간이랑 근본적으로 닮았다는 게 신기한데요. 일단 첫 번째는 정보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할 순 없잖아요. 당연하죠. 네. AI도 마찬가지거든요.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줘도 세상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 현실의 부분 집합만 가지고 전체를 막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. 그 부분집합. 그게 바로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딱 제한된 범위 때문에 생기는 편향. 이게 첫 번째 공통 문제인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특정 커뮤니티 글만 계속 보면 그게 세상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랑 좀 비슷하달까요? 네네, 이해돼요. 그럼 정보량 말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좀 비슷한가요? 그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우리는 뭘 경험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가치관이나 감정 이런 걸로 막 희석을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누구는 좋게 보고 누구는 나쁘게 보고. 정보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중요도를 다르게 매겨요. 그렇구나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는 현실, AI가 판단 내리는 현실은 뭐랄까? 진짜 객관적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한 번 걸러진 해석된 현실인 거죠. 와, 해석된 현실. 정말 맞는 말이네요. 순수한 데이터는 없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정보의 한계랑 해석의 주관성, 이게 딱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인식의 맹점들이 생기는 거예요. 자료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 맹점이제. 네네, 뭔가요, 그 세 가지? 정말 궁금한데요? 첫째는 되게 흔한 건데 작은 샘플로 너무 빨리 일반화하는 오류예요. 몇 번 겪어보고 원래 다 그래 하는 거요? 네, 딱 그거죠. 인간의 편견도 그렇고 AI도 특정 집단에 치우친 데이터로 배우면 막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하잖아요. 이게 첫 번째 맹점이에요. 정말 흔하네요, 이건. 그럼 두 번째는 역시 그 해석 문제겠군요. 맞습니다. 해석의 주관성. 우리도 막 강한 믿음이나 감정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 못할 때 있잖아요. 많죠. 네. 그것처럼 AI도 설계할 때의 의도나 아니면 학습 데이터에 이미 녹아있는 어떤 편향 같은 게 결과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. 겉보기엔 중립적이어도요. 그렇군요. 세 번째 맹점은 좀 다른 느낌이던데요? 네, 이건 좀 더 개념적인 건데 유한한 개념으로 무한한 현실을 다 설명하려는 오류예요. 너무 복잡한 걸 단순하게 보려는 거요? 그렇죠. 세상은 막 엄청 복잡하고 여러 면이 있는데 이걸 몇 개 지표나 카테고리로 딱 잘라서 설명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죠. 뭐 사람의 행복을 돈으로만 본다던가 네네. AI가 사회 현상 예측할 때도 복잡한 걸 너무 단순화하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겠죠. 와, 진짜 인간이나 AI나 다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들이네요. 그럼 이걸 알았으니까, 이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요? 해결책이 있나요? 네, 그래서 이 자료에서 판단 중지, 그러니까 에포케라는 개념을 가져와요. 철학 용어인데 에포케요? 네,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하고 일단 멈추자는 거죠.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. 네, 어떤 기준이죠? 첫 번째는 다중관점 일치도 평가예요.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다른 관점,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여러 전문가, AI라면 여러 다른 모델들 의견을 보는 거죠.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같은 해석을 내릴 때만 그 판단을 좀 믿어보자는 거예요. 여러 군데 교차 확인하는 거네요. 한쪽 의견만 듣지 말고. 그렇죠. 편향된 걸 걸러내는 장치인 셈이죠. 그럼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? 그냥 동의하는 수만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? 네, 정확해요. 두 번째는 관점별 확실도 종합평가예요. 각 관점이나 모델이 자기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지. 예를 들어, 이거 맞을 확률 95%야. 이런 확신도 있잖아요. 네네. 그걸 다 종합해서 보는 거예요.
자료에서는 좀 세게 평균 확신도가 90% 이상일 때만 유효한 판단으로 보자고 해요. 와, 90%요? 엄청 높은데요? 그렇죠. 평균 확신도가 낮다는 건 그만큼 불확실하거나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보자는 거죠. 아, 그래서 이 두 기준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때 판단 중지, 에포케를 하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.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하라. 약간 이런 느낌이죠.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자는 용기. 와, 이게 단순히 AI 신뢰도 문제만이 아니네요.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도 좀 돌아보게 하는데요. 네, 맞아요. AI 판단 과정을 좀 더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 인간도 얼마나 쉽게 단정 짓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죠.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결국 인간이나 AI나 세상을 보는 창이 좀 제한적이고 또 각자 방식으로 해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맹점이 생긴다는 거네요. 네, 그게 핵심이죠. 하지만 또 여러 관점을 확인하고 또 얼마나 확신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그런 장치를 두면 오류를 줄일 희망도 있다는 거고요. 그렇죠.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한계를 알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겠죠. 시스템적으로요.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드네요. 인간이나 AI나 다 해석된 현실을 본다면 과연 진짜 객관적인 진실이나 판단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요? AI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이런 한계를 아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